자, 새 아이의 엄마이자 17년 차 초등교사이자 강원교사노조를 본인의 손으로 창립해서 노조위원장을 역임하고 교사노조의 사무처장, 초등교사노조의 부위원장 12호 백승아! 자, 이제 본인 버전으로. 네, 저는 34년 동안 급식을 먹은 교육 전문가, 새 아이의 엄마, 민주당에게 백전백승, 승리를 가져다줄 백승아입니다. 이름 승자가 이을 승자인데 이길 승자로 바꿀까 살짝 고민을 하고 있고요. 12호! 제 프로필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아이가 셋이잖아요. 초등학교 교사를 17년 차. 그러면 뭔가 교과서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보면 강원 교사 노조를 본인이 창립했어요. 네. 본인이 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전국 초등학교 노조 부위원장도 하고 원주 화랑만 발전소 건설 백지화 이런 운동을 주도하고 왜 이렇게 험하게 사신 걸까? 초등학교 교사인데 초등학교 교사의 궤적이 아니야. 그런가요? 보통 초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살지 않죠. 강원 교사 노조를 네. 왜 본인이 창립했어요? 죄수들도 정치적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본권이 없어요. 저희는 내가 사랑하는 후보 의원한테 후원금도 못 내고 민주당에 진작 19살부터 가입하고 싶었는데 저희는 교사가 되는 순간 정당 가입도 못하고 네,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릅니다. 자, 이렇게 온몸이 구속된 상태로 사는 제가 왜 그렇게 정치적인 삶을 살아왔느냐. 교실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 아이가 엄마 도저히 수업을 못 듣겠어. 그래요. 저 닮아서 굉장히 모범생인데 왜 수업을 못 들어?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이름을 불러봐. 승아라면 승아야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네. 근데 선생님이 하지 마 라고 해도 복숭아 말한 건데요. 선생님을 상대로 이름을 불러서 놀려요? 너무 시끄럽고 거의 난청이 올 정도로. 초등학생들이. 네네. 그런데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당연히 체벌은 안 되고 뒤에 나가서 서 있는 것도 아동학대. 복도로 내보내는 것도 아동학대. 앉아서 명신문 좀 쓰자 하는 것도 정서적 아동학대. 그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계속 안 좋아져. 한 10년.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이주호 네. 지금 교육부 장관이 MB 시절에 네네. 교육 현장을 그렇게 망가뜨렸다고 말들을 하잖아요. 그쵸. 선생님들의 지도 이걸 아동학대로 연결하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잘못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생기부에 그런 게 남을까봐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예, 여기가 변호사계의 블루오션입니다. 학교 교사 상대로 하는 재판이 블루오션이라고 변호사가 직접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몰랐네. 그래서 그 학부모가 고용한 변호사에 의해 교사들이 족족이 당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변호사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지, 실제.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교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죠. 가장 최근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이가 선생님 얼굴에 비키니를 합성을 해서 온라인에 유포를 했어요. 선생님이 아이가 그 선생님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사과를 원했는데 사과도 미안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 그래서 열어서 출석 요청이 들어오니까 선생님을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거죠. 아동학대로.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을 때 복수의 수단으로 아동학대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손발이 다 묶이고 교사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교육판을 그렇게 만든 것이 MB 정부인데 그 MB 정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왜 뛰어나왔는지 말하려면 그러니까. 서희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질문은 이렇게 왜 험하게 살았고 왜 뛰어났냐인데. 피가 끓어서 피가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로 도저히 교육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해서. 눈물 버튼입니다. 저의 눈물 버튼이요. 서희초 선생님. 그 뒤로 호원초, 고용산초 선생님은 저희 초등교사 노조에 본인이 당했던 것을 쭉 정리해서 보내주셨던 분이에요. 저희 조합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셨을 때는 거의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트라우마 상태죠. 내 동료가 이런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었다.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서희초 이후에 진상규명이 안 됐어요. 저희는 그 학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게다가 정말 기막힌 얘기 해드릴까요? 이 사건을 공론화한 선생님이 그 학부모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자,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하겠다고 그럼요. 한 것이다. 제가 전화 받고 그날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국회의원 제안 받고 그 자리에서 수락하는 경우 진짜 없거든요. 정말 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약간 튀기거든요. 싸 보일까봐. 교육계에 이런 제안이 온 일이 단군 이래 처음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바로 제안 받았어요. 네. 가족이 말리시잖아요. 왜냐면 저는 남편이랑 부부교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 현장 실천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이상적인 동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반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한테 보낸 거야, 이거? 네. 와, 블러 처리. 편집. 만약에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걸 꼭 하고 싶다. 무너진 교권을 좀 제대로 살리고 싶어요. 그게 교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아이들의 교실 안에서 제대로 된 배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원주라는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는데 서울과의 인프라의 차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다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질은 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만이 또 소외되는 아이들 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스스로 각각에 맞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을 지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법안도 만들고 싶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 기본권에 관해서도 학교 밖에서 정당 가입하고 뭐 후원금 내고 페이스북에 좋아요 정도는 누를 수 있어야죠. 그런 법안 만들고 싶고요. 저 사직서 내는 날 엄청 울었거든요. 학부모님들이랑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임시 영입식 끝나고 막 전화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못 만나느냐. 저는 사직서 내고 왔지만 다음 선생님들께서는 휴직하시고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도 하시고 그러니까 나라에 헌신하시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교육 현장 전문가가 입법 과정에 참여를 해야 학교 현실과 동떨어지 않은 법안이 나와요. 지금 되게 좋은 뜻으로 국회의원님들이 뭐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현장에서 보면 또 일거리가 또 생겼네. 이렇게 왜 교사가 국회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음 분들은 휴직하고 나와서 교육 전문성이 있는 법령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그런 관련된 법안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